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맨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네. 이번 주 이슈 점검은, 저희가 이제 7월달 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또 키워드나 이슈가 화제가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건 게스트로 이사님을 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건 짜투리 게스트 김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는 그 상반기에서 이제 뭐 핫했던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다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 이제 저희 IM머니에서 어떤 영상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엔 또 어떤 뭐 키워드나 아니면 또 어떤 섹터들이 또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사님을 또 초대했으니까 네. 차트 체크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불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새로 그동안에 좀 다뤄지지 않았던 코인들 한 두세 개 정도만 네. 짧게 그 차트 체크를 할 테니까요. 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처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음. 네, 그 첫 번째 주제죠. 뭐니 해도 이제 2024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게 뭐 대장 코인인 만큼 대장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그 작년에 항상 몇 번 강조했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되느냐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떠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예상만큼 그 승인이 되자마자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꼭 한번 짚어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넣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1월 11일 날 현물 ETF가 출시한 이후에 비트코인으로만 지금 15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고요. 어마어마하죠. 꽤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상반기에 모든 코인들 총 합쳐서 7,500억 달러가 그 이상이 이제 그 증가되는 거에 견인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이 또 그래 들어왔는데 다 어디 간 거야?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상반기 6월 마지막까지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네. 굉장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위험 자산이고 약간 좀 마이너한 리그에서 좀 다뤄졌던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제 확실한 어떤 투자적인 그런 재산의 주류가 됐다는 점과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채택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명확한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네네. 좀 종속적으로 변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이사님께서 체크해야 될 그런 요소가 하나 더 생겼죠. 하나만 낸 게 아닙니다. 기관들, 뭐 대표적인 걸로 뭐 기관들의 그 현물 ETF 유입량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저희가 이슈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은 현물 ETF를 포함해서 이제 그와 뭐 엮이거나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진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가 이제 뭐 당분간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세가 당분간 사라질 것보다는 쭉 이어지겠죠. 쭉 이어지겠죠. 쭉 네네. 이어질 거라 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게 첫 번째 상반기 큰 이슈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최고의 암호화폐 섹터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밈코인의 상승세가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저번에 제가 이슈 점검에서도 다뤘는데 그때가 아마 1쿼터, 그러니까는 1분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1분기인가 2분기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312%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상반기를 통틀어 가지고 1834.22%,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밈코인이라서 좀 다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수혜를 본 사람들은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수익률만 좋아 보일 뿐이지.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수익률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덱스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완전 초기에 거래했던가
아니면 훨씬 더 그 이전에 진짜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초기 투자자들 이외에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원화마켓에 상장되기까지는 이미 좀 많이 오른 그렇죠.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예. 이게 내가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못 얻었다고 해도 네. 크게 아쉬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이거는 그 민코인에 대한 수익률은 사실은 거의 숫자 노름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을 때는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올라왔고 거기서 수익률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뭐 한 3배, 4배, 많으면 네네. 10배 정도 될 수, 네. 그것도 작은 건 절대 아닌데 네네. 뭐 앞에서 말했던 뭐 1800%, 뭐 또 그 이상 되는 네.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처음에 나왔던 그 시작가 그렇죠. 기준으로 네.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 사실은 그 의미가 없죠. 상승률은 좀 의미가 어떻게 없어요. 보면 허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플러스 1834%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마이너스 1834%된 밈코인도 엄청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1300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네. 등락이 엄청 심한 건 항상 유념해 두시길 바라고요. 네네. 대신에 근데 밈코인에 대한 위상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그런 재미 요소 이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너네 이런 네트워크 써? 그래, 야, 민코인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많이 좀 의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좀 다양하게 이제 아직 활용은 아닌데, 네네. 예, 뭔가 약간 간지템이라 해야 되나? 아, 그렇죠. 아까 뭐 이거 정도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약간 그런 영역으로 지금 들어온 것 예, 같아요. 마치 로또 같은 느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RWA와 AI인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상반기 올해 초에 상반기 아니고 올해 초죠. 올해 초 이제 2024년에 기대되는 암호화폐 섹터에서 그때 정확히 다뤘었죠. 정확하게. 예, RWA와 AI.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코인들이 또 어떤 건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네. 다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사님의 차트 체크까지 있었으니까 네. 이것도 지금 아직도 근데 그 차트는 지금 유효한가요? 그러면은? 유효한 차트 체크는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종목들이 나왔을 때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네. 이 종목이 이미 간 종목들이면은 네네. 사실은 이제 애널의 분석들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요런 트렌드가 네네. 앞으로 이슈를 받겠구나라는 거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이걸로 가면은 절대 그렇죠.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네.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가 좋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실 좀 낮은 가격에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에서 조정 구간에서도 낮은 금액에서 사놓고 있어야지 네. 걔가 이슈를 이제 다시 받고 이제 크게 상승할 때 그때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투자인 거고 이게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산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뒤차를 탈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웬만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단타나 뭐 이렇게 잠시 지나는 유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터 그 암호화폐 중에서 상반기에 어떤 섹터들이 주목이 됐는지 알아봤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걸 그냥 단어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 솔라나의 그 어떤 위상이 작년과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이제 FTX 사태 그때부터 이제 쭉 기지개를 못 펴고 있다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적인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뭐 프로젝트들이 출시됐고 그 중에 대부분이 밈코인이었고 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그 봉크나 뭐 그런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밈코인들이 아까 말한 그 엄청난 1800% 이상 상승을 견인했던 주역들이 됐다는 점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를 잘 타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로또를 받는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밈코인을 포함해서 그 다른 뭐 프로젝트나 뭐 TV나 뭐 그런 예치 자산 이런 상승률 면에서 그 퍼포먼스가 지금 거의 이더리움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은 솔라나 ETF까지 현물 ETF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게 지금 원래는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반기를 거쳐오면서 가격적인 상승과 함께 다른 퍼포먼스가 보여준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시청도 거의 지금 5위인가 4위인가 그렇고요. 훌쩍 올라와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한다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할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취급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진짜 대항마로 되어 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뭐 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은 먼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이제 새로운 면을 보여주면서 네네. 사람들한테 가치를 이제 이렇게 막 뽐낼 네네. 때도 시간이 좀 제법 걸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에 안착되고 그 길을 따르는 이제 에코, 이제 그 주변 생태계. 네. 네트워크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의 시간들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자리를 명확하게 했잖아요. 네. 예, 솔라나 역시 비슷한 길을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 상반기에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럼 저희 IM머니에서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영상들에 대해서 좀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이거 진짜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블랙록의 다음 목표는 RWA 너다인데요. 이게 조회수가 1.9만 회 정도입니다. 저희가 평균 조회수에 비하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네. 뭐, 그때도, 그러니까 이슈를 잘 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보셨다고 한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뭐 영상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저게 사실 아이머니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네네. 유사한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선방을 잘 쳤다. 그렇습니까? 예, 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궁금한 요소들을 풀어주는 영상으로서 네.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때 좋습니다. 뭐 조회수고 막 급등을 했었어요. 저희 편집하시는 홍 이사님께서 막 거의 그때 일요일이었나 막 시간 단위로 막 조회수를 막 브리핑 해주셔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저게 기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당시 이제 RWA 관련해가지고 또 RWA가 뭔지 그리고 블랙록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관련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리고 나서 이 후속작으로 또 이사님께서 여기서 언급했던 뭐 센트리퓨지나 메이플 같은 것도 저희가 영상 올해 초에 했던 그때 차트 분석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꼼꼼하게 뭐 많이 했네요. 제가 이사님 좀 잘 이용해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이것도 이제 지금 만 회가 넘었습니다. 네. 아서 헤이지가 주목한 6개의 프로젝트 편이고요. 네. 이제 아서 헤이지 비트맥스의 창립자죠. 네. 그때는 이제 뭐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종종 중요한 그 발언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는데 요 문장이 좀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서 헤이지가 주목한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때 잠깐 다뤄봤었고요. 네. 그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덱스나 아니면 디파이 쪽에서 이제 엄청난 상승세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 간단하게 파일코인과 뭐 DYDX 그리고 엘릭서. 근데 엘릭서는 보니까 아직 그 코인 토큰 분배가 안 된 프로젝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사랑을 받았죠. 네. 어떤 그 아서헤이즈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네. 이 영향력을 예전에 비트맥스 할 때보다 더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예언을 몇 개 적중시. 근데 좀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저도. 그래도 좀 네.
시장의 흐름을 이제 금융 쪽하고 엮어서 굉장히, 예. 실질적절하게 잘 브리핑을 해주는 그 측면은 코인, 그 굉장히 상황을,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코인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음, 이런 산업과 이런 산업이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좀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측면에서는 네네.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와 이제 그 프로젝트들에 네,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거의 8천회 가까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수수료와 비용 처리가 이제 절감될 거라고 이게 예측을 했고, 네, 거기서 나 이제, 뭐냐, 가치 수혜를 받을 만한 코인들이 아비트럼, 폴리곤, 그리고 메티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다루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지금 또 시장에서 네. 참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조리돌림 당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비트럼이죠. 아, 그렇습니다. 옵티미즘하고 네네. 아비트럼이 쌍두마차긴 한데. 이게 락업 물량들을 막 맞습니다. 제끼는 맞습니다. 부분들 때문에 네네. 사실 거의 뭐 조리돌림을 당하는 수준의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웬만해서는 금주에 풀리는 뭐 목록들 하면 꼭 항상 껴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은 사실 그 토큰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 네네. 예, 토큰이 필요가 없는데, 네. 예, 굳이 거버넌스에 운운하면서 토큰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약간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정권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네네.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코인 과세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네네. 이거 짧게 정리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당장 지금까지 정해진 바로는 현행에 따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뭔가 바뀐 점이 있으면은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바뀐 거는 없고요. 네.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 영상대로 그렇게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그 6월 5월 달인가 기사에서 이제 기재부 쪽에서 네네. 지금 현재의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과세 부분들의 허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그 예, 규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좀 네. 힘들고 연기를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인 과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지금 뭐 현행대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에 주목받은 네 가지 영상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좀, RWA가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았고, 거기에선 또 저희 영상이 블랙록의 수혜를 또 다시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레리 핑크하고 얘기 좀 많이 아, 했었니까 너무 좋습니다. 레디핑크. 근데 다시, 이제 또,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ETF 쪽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만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으면은,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류가 되었으니까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엠머니가 상반기에 가장 사랑받은 영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의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초반에 지금, RWA와 AI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sek터는 제가 봤을 땐 꾸준히 하반기에도 사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RWA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링크나 뭐 온도, 센트리퓨즈, 뭐 만트라, 엑셀라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요. 최근엔 뉴스 기사에 많더라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엑셀라 같은 부분도 지금 리플과 협업한 소식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RWA 쪽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은 뭐 니어와 함께 렌더 토큰,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AI 오즈라는 토큰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카시네트, 그러니까 니어와 렌더 토큰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카시도 지금 꽤 주목을 받고 있고, 음. 그리고 AI 오즈 같은 경우는 이게 재미있는 사실이 그 유튜버 중에 세계 1위 있죠. 그, 예. 네, 미스터 비스트가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돈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로 따지면 지금 세계 1위인 만큼, 음. 아직도 그래서 그 팔로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은, 뭐, 기술, 이런, 뭐, 프로젝트 상의 뭐 그런 명성보다는 그냥 이런 재밌는 사실이 있다. 음. 예, AI 오즈는 예, 그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RWA와 AI 이외에 또 굳이 또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게 되냐고 굳이 하나를 또 뽑자면은 디핀이라는 섹터입니다. 디핀. 네, 이게 지금 어, 참 이름은 잘 지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라는 뜻인데요. 네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들 실제로 쓰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나 뭐 스토리지 그리고 뭐 위치 서비스나 뭐 교통 뭐 이런 에너지 같은 그런 인프라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뒤에 코인 설명에도 나오겠지만은 물리적으로 우리는 지금 AI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뭐 GPU나 아니면 스토리지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치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탈중앙화된 그런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서의 이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걸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 핵심을 결국 뜯어보면은,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죠. 스토리지는 IPFS를 어차피 표준으로 쓰고 있을 거고, 네. 예, 뭐, 위치, 교통, 뭐, 에너지 같은 부분들은 또 그 각자의 또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이 있을 거니까, 네네. 이거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상품, 뭐, 혹은 프로젝트, 이걸 지칭하는 뭐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냥 굳이 저거를, 이름은 참 잘 지어. 멋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네.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디핀 영역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사리 리포트에서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지정한 만큼 이게 좀 내용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만큼 이게 하나가 뭐가 정확히 딱 이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만큼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될 거라고 봐요. 나도 뭐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접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핀 쪽에서 이제 유명한 게 당연히 파일코인과 그리고 이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걸쳐 있고 접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렌더 토큰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도 포함됩니다. 아카시 네트워크도 네네. 디핀 쪽에 속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 엔비디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쉬고 있는 GPU를 이제 하나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엔비디아의 실제 그 칩셋보다 좀 더 싸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네네. 네트워크가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알위브라는 코인까지 이렇게 렌더, 파일코인, 아카시 네트워크, 알위브 이렇게가 디핀 계열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네, 나오고 네. 기존에 이 전체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전에는 한 2017년도에는 사실 레이어 1이라고 하고 레이어 2라고 하고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 블록체인의 독자적인 메인넷 기준의 그냥 네트워크로서의 블록체인이었다면 그 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여기에 기능적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예. 네, 그런 측면이 이전과는 명확하게 좀 다른 측면이고, 이런 신규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이슈맨이 계속 다뤄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또 프로젝트들은 이게 또 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홀드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들은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부분을 염두에 둘 때 그렇죠. 투자적인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개연성도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한 섹터가 또 하나 뽑자면은 그 대장 흔들리지 않는 레이어 1 쪽도 주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그런 애들이죠. 뭐 BNB나 바이낸스 코인이나 솔라나 그리고 트론 그리고 아발란체 그리고 또 하나 그 텔레그램의 톤 코인이 있습니다. 얘도 지금 레이어 1인데요. 이쪽에 대한 상승세와 지금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나 지금 그 텔레그램이랑 그 어플 지금 힘이 없고 솔라나처럼 막 림코인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고요. 뭐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전에 웹3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네.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자주 쓰고 자주 노출되고 있는 네네. 메신저, 원래 이제 웹3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메신저도 포함되어 있고 지갑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접점, 거기에 이제 DID라고 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원도 체크될 수 있는 형태,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유연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오픈 네트워크의 톤이 전략을 그런 잘 그런 썼습니다. 측면에서는 괜찮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도 카카오톡이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몇 번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은 텔레그램 어플을 열어가지고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전송을 하고 받잖아요. 네. 근데 텔레그램을 사용한 만큼 텔레그램 안에 있는 뭐 아이디나 아니면 연락처 가지고도 이제 그 코인을 송수신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카톡이 다 되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카톡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국내는 안 되는 내용이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내용들이거든요. 아쉽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요소에서의 이제 차이는 네. 오히려 국내 프로젝트가 오히려 훨씬 더 빨리 더 탄탄하게 더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예, 글로벌에 런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좀 상당히 아쉽긴 하네요. 예, 이미 엄청나게 진짜 손은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뭐 플레이튼 해갖고 이상한 짓만 해갖고 네. 예, 욕만 들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대로만 좀 진행됐어도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컸을 건데 네.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ETF랑 연관돼 있긴 한데요. 네.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앞으로도 뭐 가격적으로 엄청 상승하지 뭐 그런 거 기대하지는 않아도 일단은 탄탄한 만큼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폐 중에 하반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지금 금투세와 코인과세, 그리고 가상자산법 시행이 7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법이야, 이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보자면 이제 소비자 보호 측에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코인과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은 만약에 1월 1일 날 그게 과세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전제로 했을 때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정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눈치 싸움도 굉장히 일어날 거라고 치열해지고 네. 그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네. 패닉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투세도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도 아직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지금 어떻게 지금 재정비 하겠다 이런 확실한 그런 워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현행 쪽에서 지금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반면에 좀 전체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서 네, 크게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이거는 네. 특히나 그 세금이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 가상자산 하거든요. 관련돼 네. 있는 세금 부분들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시아 쪽 거래량과 달러 베이스 거래량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그렇죠. 네. 움직임이니까 분명히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와 알트코인 ETF입니다. 이게 좀 상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이슈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7월 2일, 4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제 뭐 2주 이내, 그러니까 저희 녹화 시점에서 2주 이내 승인될 거다, 중반에 승인될 거다 이렇게 좀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결국엔 승인될 거지만 이게 또 어떻게 좀 다른 알트들한테 영향을 미칠지 하반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선에서 이제 어느 당이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솔라나 ETF를 포함한 알트코인 ETF가 어떻게 또 빨리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트코인 ETF가 올해 런칭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지만은 하반기에 근데 입으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가마평이 많이 오르면서 후보들도 나오고. 예. 내년 정도쯤에는 좀 본격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이잖아요. 네네. 글로벌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도하는 이제 상품을 만들고 하는 곳에서 네. 이전에는 그쪽 나라에서 운영되는 내용 정도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상장시켜서 팔 수가 있는 네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이전보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글로벌이니까, 기본 글로벌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먹잇감을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어마하다고 네.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결과나 속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어떤 알트코인 ETF가 하반기에 좀 거론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좀 가격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으니까요. 출렁출렁 봅니다. 네, 이 키워드를 좀 주목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그 악재 해소 부분인데요. 네.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뭐 벌금 부분에서 좀 여기 뭐 공방을 펼치고 있죠. 네. 뭐 제한하고 거부하고 막 이러는 와중인데도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묵을 대로 묵은 그런 악재입니다. 예, 진짜로 그런 만큼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리플 쪽에 좀 더 웃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리플하고 SEC와 리플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SEC가 여러 이제 전선을 컨센서스나, 넓혔죠. 네네. 네,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하고도 그렇고. 싸우고 네. 뭐 BNB 바이낸스하고도 싸우고 막 지금 막 오만 데다 폭탄을 던져놨는데 네. 그 폭탄의 파편을 자기들이 지금 맡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이제 리플하고 SEC 소송 전에 마무리된 벌금 부분에서도 지금 또 여기에 대한 뭐 차용해달라, 네, 인정해달라는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네. 있고 결국 이제 저것도 곧 결과가 곧 마무리될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뭐 악재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뭐 거의 뭐 수년간 지금 지겹기도 한 그런 악재인데 저희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물량이 이동했다는 기사와 함께 누군가가 뭐 제 그냥 음모론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락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마운트곡스 그 배상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결국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이거는 뭐 지금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배상안을 살펴보면은 이게 큰 덤핑 물량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언젠가는 결국에는 이루어야 될 그런 이었던 것만큼 네. 하반기에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돼가지고 음.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운트복스 얘기는. 거의 이거는 뭐 묵은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젓갈 수준 맞아요. 이게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 하락장을 뭐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뭐 바라고 있거나 아니면은 퍼드를 뭐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리플과 마운트 곡스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은 재료로 사용된 만큼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릴 일이 없으니까 음.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반기에는 이제 결과가 어찌됐든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는 조금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예, 뭐 그 정도의 물량 흐름들은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충분히 커버되는 수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대형 투자자들은 짜둔둥 사서 모으려고 하잖아요. 개수 늘리는데 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과 함께 비즈니스가 확대돼 나가면 사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로도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가전 상품들이나 뭐 이런 대차 거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인 부분들이 또 마련되면 사실 활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그 큰 물량을 가질수록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굳이 그런 사업 비즈니스 기회를 날리고 그냥 수익 확정을 시키기에는 이미 수익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 예전의 가격에 대비해서 굳이 그럴 만한 부분들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반기 핵심, 주목할 만한 섹터, 뭐, RWA와 AI는 꾸준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디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레이어 1 쪽에서 코인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섹터로 정리를 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금투세와 코인 과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포함한 알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제 리플과 마운티곡스의 배상 물량으로 인한 악재 해소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올해 네. 하반기에도 좀 여기서 체크한 종목들이나 여러 카테고리에서 네네. 또 대박 나는 또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저 섹터들은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예, 아이언머니의 네. 이 기본 분석 애널리스트, 예, 이슈맨이 있다는 걸 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제 시간은 끝났고 예. 이사님 차례입니다. 차트 체크 네. 할까요? 종목을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뭐 체인링크나 렌더 토큰 뭐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텔레그램, 폰코인과 그리고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알위브 이렇게 세 종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요. 먼저 알위브 종목부터 먼저 순서대로 보는데, 주봉으로 짧게 해주실 예, 거죠? 전체 큰 차트 그림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잠깐 알리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짧게. 네. 진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파일코인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장에는 지금 빗썸에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업비트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네.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요 알위브 지금 빗썸 차트는 기간이 짧아서,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바이낸스에 있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차트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21년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점이 사실 알위브도 23년도 9월달, 10월달 때 저점을 확인하고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3월달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이제 시동이 걸렸다. 네네. 시동이 걸렸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 이걸로 끝
릿이 아니라 네. 이제 시동이 한번 부릉 한 거로 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앞에 이때의 반등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가 대략 3.6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볼까요? 예, 3.59달러니까 3.6달러. 지금 달러 차트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예, 이 움직임이 최고가가 대략 한 47달러 위로 올라갔었어요. 예, 47달러 위로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승률로 치면은 그 10배 넘게 갔어요. 10배 네. 넘게 간 겁니다. 예, 그런 움직임에서 아직 이제 추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긴 했는데, 이번에 조정의 움직임이 주봉에서는 지금 100 EMA를 지금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전체 상승분의 21.5달러, 여기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물론 이제 가격은 여기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20달러 정도 지금 수준이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주봉 차트 위치니까, 여기에서 주봉 마감이 21.5달러 위에서 되는지를 좀 관찰하시면, 여기서 지지가 유지되면 다시 재차 앞에 고점에 대한 확인하는 움직임 정도는 열어두고 볼 수 있거든요. 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관찰하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달러, 21달러의 지지 여부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예. 여기서 충분히 지지를 하긴 하고 접근을 하셔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52평인데 52평은 주봉 차트 52평은 17.8달러입니다. 여기가 제일 유력하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예,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좋습니다. 더 내려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자, 업비트에 얼마 전에 상장했었죠. 예, 아카시 네트워크. 네. 예, 아카시 네트워크도, 지금. 빗썸과 코빗 워너마켓에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차트가 워낙 상장됐던 구간은 좀 짧아요. 네네. 예, 차트가 여기 24년도 이때 구간의 차트만 있거든요. 이때 대부분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앞에 구간이 없어요. 근데 전체 차트도 아카시 네트워크도 사실 저점 대비, 저점이 이게 0.165달러거든요. 네. 여기서 최고가가 거의 한 7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어마어마하네요. 났어요. 네네. 얘도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났던 겁니다. 거의 뭐 솔라나 뺨치 한 두 번 친 정도는 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일단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네. 좀 안정적인 가격이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 열심히 뛴 만큼 휴식 기간도 네. 그렇죠. 기간의 조정이라고 해요. 네네. 그 기간의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시고, 예, 현재 위치가, 현재 가격이 대략 3달러 정도 됩니다. 예, 3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 2.6달러에 대한 테스트는 지금 여러 차례 했어요. 앞에도 했고, 이번에도 여기가 52평하고 겹치기 때문에 주봉 차트 기준으로. 그래서 2.6달러의 지지 여부를 요거는 좀 지속 관찰하시라. 네. 예. 왜냐면 기간의 조정을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예, 재차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1달러까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6달러에서의 지지 여부와 2.1달러에서의 추가 지지 여부 조금 살펴보시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로 접근한다면은, 예, 분할로 차근차근 이제 저점 두들길 때마다 예, 한 번에 사지 말고. 사보시면 기간의 투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2.1에서 2.6 사이에서 매수 구간이 확보돼 있으면 이건 지금 달러로 말씀하시는 달러입니다. 거예요? 전부 다 달러 차트 기준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대략 한 4달러 이상의 움직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구간에 이미 훌륭한 움직임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4달러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만들어질 걸로 본다.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죠.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시라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죠. 지금 말 많은 그 오픈 네트워크의 이제 톤코인입니다. 코인원과 코빗 그리고 고팍스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업비트에는 똑같은 티커, 그러니까 토카막 네트워크의 톤이니까 이 네. 텔레그램 톤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비트는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없는 겁니다. 네. 네. 주봉 차트, 역시 이것도 주봉 차트로 보고요. 예, 차트적으로는 주봉 차트를 보는데,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로 상단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대략 한 8달러에서 9달러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 보이고요.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역시 오픈 네트워크의 톤코인도 기간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대략 9.8달러나 10달러 정도의 공략 여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은 결국 52평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예, 52평의 지지를 받는 시점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네. 예, 그 매수를 구간을 잡아놓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률을 좋게 가져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대략 요 자리 값이 대략 한 3.8달러 정도 됩니다. 예, 유효한 매수 라인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3.8달러에서 대략 2.9달러 사이에서의 매수 구간으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면 네. 이후에 이제 반등이 연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강하게 또 이슈를 잡으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전부 다 주봉이잖아요. 주봉으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타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니까 해당 가격대에서는 사서 평단가를 아래쪽에다 맞춰 놓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한다. 이런 내용으로 차트 의견을 마무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짧게 했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반기 쪽을 결산하고, 그리고 좀 저희가 많이 사랑받은 조회수를 좀 다뤄봤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주목할 섹터와 키워드,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차트 체크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올해 말에 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아마도 찍을 텐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값 안 오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또 그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다루면 되니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상반기 끝자락에서는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죠.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톤코인이나 오늘 차트 체크 3개를 한 거에서도 보면은 네, 이렇게 지난 23년도에 저점 확인했던 움직임들이 네. 그 바닥에서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시세 분출이 네, 사실 10월달, 23년도 10월달, 11월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 움직임이 3월달에 한번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오면서 구간을 확장을 시켜놨어요. 네네. 크게 확장을 시켜놨고, 그리고 나서 조정의 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 조정의 폭이 3월달 고점 이후에 4월달, 5월달, 지금 6월달, 3개월간의 조정을 지금 받으면서, 네, 사실 낙폭이 컸던 종목은 거의 올라온 거를 다 반납한 상태로 네. 가 있는 모습이 있고, 아웃퍼폼이 좀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반 위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가야 될 구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종목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탄탄한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상승분의 절반. 근데 그 구간을 못 맞추면은 이렇게
다 막 오바이트 하듯이 다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다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구간 앞에 만들어진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다시 또 전개될 걸로 보는 겁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앞에서 못 만들었던 구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조정이 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차트의 주봉 차트로 보면 사실 1파가 나왔고 2파가 만들어졌다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조정이니까 예, 이 움직임 뒤에는 이제 3파, 4파가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연말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차트의 구간들이 전부 다 시간에 주봉 차트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예, 투자를 전략을 세우는데 예,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차트적으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언급해드린 섹터들과 키워드를 이제 잘 조합하셔가지고 네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예, 좋은 예, 또 성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오, 네. 이슈 점검 시간에 나오니까 약간 색다르네요. 네. 매번 혼자서 하더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러면은 이슈맨하고 만나는 시간은 예, 화요일 저녁 예, 이슈 생방송 시간대에 저는 또 뵙고요. 이 영상은 이슈 점검 영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